안녕하십니까.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 번 시험으로 끝내기에 라니 생가 요양보호 수업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 강론 파트로서 신체활동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체활동 지원의 학습 목표를 보면 대상자 중심의 요양보호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신체활동 지원의 원칙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셔야 되고, 그리고 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신체활동 지원을 알고 요양보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상자 중심의 요양보호라고 하는 것은 인간 중심의 돌봄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질병보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돌봐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대상자를 존엄성을 지켜주고 대상자의 선호도나 가치관에 맞는 개별화된 돌봄을 제공하고 대상자의 시각을 존중하고 대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지 않고 요양보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상자를 대하는 원칙에서 몇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대상자들을 대할 때 무조건 무엇이든 강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면을 방해하지 않고 억제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겨드랑이에 잡아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대면할 때는 눈높이에서 천천히 대면을 가까이에서 정면에서 같은 눈높이로 눈을 맞추고 인사하도록 하고요. 대상자가 시선을 피해도 눈을 맞추면서 제 눈을 봐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멀리 서거나 아니면 위에서 내려다본다든지 옆에서 짧게 힐끗 보는 것들은 옳지 않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상자가 가까이 서서 눈높이에서 눈을 맞추고 인사하고 대화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대상자에게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말할 때는 천천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대상자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반응이 느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상자가 졸거나 잠에서 덜 깨었을 때는 자극을 주어서 깨운 뒤에 말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대답을 할 수 없는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상황을 설명하면서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부정형이나 명령형보다는 긍정형 문장을 사용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도 3초 이상 기다렸다가 이해하지 못하면 표현을 바꾸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눈높이에서 보여주고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만지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옳게 만지는 방법은 손바닥 전체를 대상자의 피부와 넓은 면적에 닿게 밑에서 받쳐서 살짝 잡도록 하시고요. 옳지 않은 방법은 손끝이나 손가락만 잡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경우는 보통 손가락으로 잡으면 잡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잡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대상자들이. 그리고 손가락으로만 잡으면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들을 억압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끝이나 손가락은 잡지 않고 손바닥 전체로 받쳐서 살짝 잡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인지를 자극하기 위해서 대상자의 손이라든지 얼굴을 만지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어깨를 터치한다든지 손을 만져준다든지 이런 식의 터치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의 일어서게 하기는 어떻게 하냐면, 노인들은 침상에서 3일에서 3주 동안 움직이지 않고 부동 상태로 있다든지 침상에 있게 되면은 걷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2, 3분간 서 있도록 한다든지 20분 정도는 걷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느리더라도 부축하지 말고 가급적 혼자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서 움직이고 스스로 활동하는 동안 좋은 말을 하면서 격려해야 되고, 항상 가까이에서 언제든지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식사 및 영양관리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보통 섭취 요양의 보호의 일반적 원칙을 보면 대상자의 식사 습관과 소화 능력을 고려해야 되고, 대상자의 식사 방법 등을 배려해서 편안한 식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사 중에
사례나 구토, 청사증 등이 나타나는지 살피고 관찰하고 대처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스스로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노인의 영양 상태를 관찰해 할 때는 영양 부족 위험 요인이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위험 요인은 적은 식사량을 드신다든지 불균형적인 식사를 하고 계시지 않는지, 약물 사용으로 인해서 식사를 못 하시는 건 아닌지, 또는 근만성 질환을 있지는 않는지,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빈곤한다든지 우울증이라든지 다른 알코올 중독이나 인지장애, 식욕부진, 오심, 연하곤란 등은 영양 부족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 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은 우선 상처가 났을 때 회복이 지연된다든지, 아니면 탈수 증상으로 피부가 거칠거나 마라든지, 아니면 체중 감소가 보인다든지, 신체 기능에 저하가 온다든지, 마르고 약해 보인다든지, 그리고 배변 양상의 변화로 인해서 변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피로라든지 무감동 같은 느낌을 받는다든지, 인지 수준의 변화가 온 것들이 영양 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영양 부족을 상태도 관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이의 종류를 보면요, 일반식이 있는데, 일반식 같은 거는 치아에 문제가 없고 소화가 잘 되는 대상자들을 일반식을 드리고요. 잘게 썬 음식은 치아가 적어서 저장 능력이 부족해서 씻기 어렵지만 삼키는데 문제가 없는 대상자들에게 잘게 썬 음식을 주고요. 그 다음에 갈아서 만든 음식이 있는데, 갈아서 만든 음식은 연화장애라든지 아주 잘게 썰어도 삼키기 힘든 대상자입니다. 그리고 유동식은 수분이 많은 미음 형태의 삼키기 쉬운 음식으로, 그 다음에 경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관 영양식이 있습니다. 경관 영양식이라 하는 것은 환자들이 위에 음식을 넣기 위해서 삽입하는 코와 위에 연결하는 관인데, 비위관 같은 걸 맞는데, 비위관을 통해서 음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동식에는 경구와 경관 영양식이 있다는 것이 경관 영양식이 있고, 또는 위관 영양이라고 하고 비위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식사 자세는요, 대상자들이 식탁 높이는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의 정도의 식탁 높이가 가장 좋고, 앉는 자세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서 뒤에 의자 뒤까지 바짝 앉도록 하고, 그리고 식탁에 팔꿈치를 올린 자세가 편하고요. 그 다음 의자 높이는 발바닥에 바닥에 닿을 수 있는 정도가 좋고, 팔 받침이나 등받이가 있는 의자는 좌우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침대에 걸터 앉는 자세는 넘어지지 않도록 왼쪽이나 오른쪽 또는 앞뒤에 쿠션을 대주고, 그리고 발은 바닥에 닿게 해주고, 닿지 않으면 발 받침대를 대줌으로써 안정적으로 식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경우는요, 침대를 약 30에서 60도, 이게 반자위 같은 경우죠. 그런 식으로 높여주고, 머리를 앞으로 약간 숙이면서 턱을 당기며 음식을 이게 삼키기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자세를 보면은 보통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해서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해 주고요. 그리고 마비된 쪽에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 도끼에서는 식욕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자들에게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제공하고, 그리고 보기 좋게 나열을 차려놓음으로써 음식을 식욕을 돋구기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시설 대상자의 음식 섭취를 돕고, 재가 대상자의 경우에는 음식 준비부터 섭취까지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식사할 때 사례나 청설증, 구토와 호흡 곤란 등이 있으면 식사를 중단하고 즉시 시설장이나 이게 보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분이 적은 음식은 삼키기가 어렵고, 신맛이 강한 음식은 사례가 잘 들리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겠지요.
그 다음 살해 예방을 위한 식사 돕기 방법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대상자들이 상체를 약간 앞으로 가능하면 앉아서 상체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턱을 당기는 자세가 좋습니다. 그리고 앉을 수 없는 대상자 같은 경우는 상반신을 높게 해주고 침대를 약 30에서 60도 반자리 정도를 해주시고 올려서 식사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배 부위라든지 가슴을 압박하지 않는 옷을 입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먼저 구강에 국물이나 물이나 차 등으로 해서 먼저 목을 축이고 음식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삼킬 정도의 적은 양의 주고 완전히 삼켰는지 확인한 다음에 음식을 넣어주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식사 중에는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냥 식사 중에는 대상자에게 질문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돕는 것은 식사할 때 돕는 방법은 선생님들이 대상자의 배설 여부를 확인을 하고 먼저 그리고 손을 씻고 청결한 주변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도울 때. 그 다음에 시력처와 대상자가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음식을 배열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배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상태라도 가능하면 상체를 올려주고 편안한 자세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앉아있는 대상자는 등에 베개를 대어주고 음식을 먹을 때 약간 옆으로 앉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누워있는 대상자는 옆으로 눕히고 등에 베개를 대고 얼굴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삼키기 쉽게 식사 전에 물을 한 모금씩 마시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숟가락 같은 거에 숟가락에 3분의 1 가량 떠서 숟가락 끝부분은 입술 옆쪽에 대고 숟가락 손잡이가 위쪽으로 약간 올려서 음식을 주고 다 삼킨 것을 확인한 후에 다음 음식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비린 쪽에 묻은 음식물은 자연스럽게 닦아주고 그 다음에 식후에 구강관리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얼굴 마비 대상자인 경우에는요. 식사 후에 입안에 남아있는 음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음식을 구강을 확인해서 남아있는 음식을 삼키든지 아니면 뱉도록 해서 구강관리를 해주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살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식후 30분 정도 앉아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항상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에서 대상자가 오른손잡이면 오른쪽에서 식사를 하도록 하고요. 이런 식으로 식사 준비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관 영양 돕기는 뭐가 있냐면 어떤 환자들이 하는 거냐면 보통 의식장애라든지 아니면 연하지 않게 얼굴이나 목, 머리 부위에 부상이나 수술, 마비가 있는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긴 관을 코를 통해서 위까지 넣어서 영양을 제공하는 것을 경관 영양이라고 합니다. 또는 비관 영양이라고 하고요. 위관 영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을 보시면요. 대상자가 의식이 없어도 식사 시작과 끝을 알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판매되는 영양액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만 사용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영양주머니는 매번 깨끗이 씻어서 말린 후에 사용하고요. 그리고 비위관이 빠지지 않도록 반창고 등으로 잘 고정하도록 하고 그리고 비위관이 새거나 영양액이 역류되면 간호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영양액은 체온 정도의 온도로 데워서 주고요. 너무 천천히 주면 음식이 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진한 농도의 영양을 주입하거나 빠르게 주입하게 되면 설사나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으로 주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강 위생을 자주 실시하고 입술 보호제를 발라주고요. 그리고 돕는 방법은 처방에 따라서 영양액을 따뜻하게 준비하고요. 너무 차거나 뜨겁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대상자를 앉게 하거나 침상머리를 올리고 영양액은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서 걸어주고요. 일어나지 못하면 오른쪽으로 눕히고 기도로의 역류 가능성이 줄고 중력에 의해서 영양액이 잘 들어가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눕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경관 영양 주입 시에 오심이나 구토, 청사증 등이 나타나면은 비관을 잠그고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관이 빠졌을 경우에도 요양보호사는 임의대로 밀어넣거나 빼면 안 됩니다. 이것도 보고해야 합니다. 경각영양 주입 후에 대상자의 상체를 높이고 30분 정도 앉아있도록 보조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투약도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약도끼라든지 배설도끼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